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38분 35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월요일장 효과적으로 마무리 잘 해봐야 되겠죠.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는 시간 라이브 매타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오늘 월요일장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98포인트대입니다. 지금 낙폭을 전 시간대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줄였네요. 현재는 2498.07포인트, 2500선까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0.88% 현 시각에는 하락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07포인트대부터 2489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2500선대까지 턱걸이 하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2,411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1,301억 원, 1,633억 원 지금 순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1포인트입니다. 일단 870선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870선도 여전히 위험한 수준은 맞습니다. 한 0.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 어떨까요? 오늘 880포인트까지 찍고 이내 하락합니다. 그리고 865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 870선은 다시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소폭이지만 14억 원 정도 전 시간보다 달라진 점이랑 개인의 매도가 보이고요. 외국인도 626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777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70원대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1069원 지금 정확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3원 1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셀트리온,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스튜디오 드래곤, 아이폰 부품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들어간 종목들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서 현재는 2%, 4%, 5%대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들 때문입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지금 지난주에 내놓았던 그 목표 주가가 셀트리온 현 주가가 28만원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30만원대였는데 8만원대로 목표 주가를 잡으면서 충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역시 목표 주가를 과도하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 이와는 또 반대된 리포트들을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어디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에 조금은 악의적일 수 있는 지금 리포트들이 때때로 나오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셧다운 우려도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주들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전기전자 대표 업종이고요.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나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실적 부분에서 수출은 많지만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71,000원, 저가 77,1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 두 종목 오늘 2, 3%대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98,500원대까지 이제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 호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과 또 제주공항, 홍콩공항 및 태국의 시내 면세점 영업도 2018년도에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오늘도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내내 올라가다가 오늘은 잠시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장중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한 건데
있는데요. 넷플릭스 수출 본격화 기대감의 강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양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폰 부품주입니다.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조기 단종설이 지금 나왔습니다. 부품주 급락하고 있는데 LG이노텍, 특히나 LG이노텍은 뭐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영업이익의 약 50%에 달하는 굉장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당시에는 올랐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며칠째 계속 하락입니다. 낙폭도 커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BH 등등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아이폰의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동성제약, 롯데케미칼, 화장품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뉴프라이드까지 5종목입니다. 동성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동성제약 역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11,100원 터치하고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8,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한 13.85% 상승하는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치료용 레이저 프로브의 개발 및 의학적 활용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는다라는 계약 체결 소식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탑픽 종목으로 꼽는 증권사들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함께 하시는 라이브 매매타임의 전문가분들께서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신 바 있습니다. 역시나 화학산업 호황의 최선호주다, 탑픽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도 3%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리에틸렌이 2014년 말 유가 급락으로 투자가 위축됐고 비폴리에틸렌 체인은 공급 과잉이 심해져 최근까지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있던 화장품주가 사드 갈등이 봉합될 것이다, 그리고 봉합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라고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건은 지금 하락 반전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2%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호실적 전망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86,000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코스메틱 부분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9만원 중반대까지 높여지는 증권사가 나올 정도로 올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가 풀렸습니다. 이 거래일째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 경고는 지금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마초 관련된 상용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에 나선다, 제품을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바이오에도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경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풀린 이 거래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다. 역시나 그래도 투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김지훈 차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BH 말씀드리겠습니다. BH 오늘 과도하게 6% 넘는 좀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추세 차트상의 모양은 깨졌지만 여전히 BH에 대한 전방 산업, 그러니까 RF PCB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한 그 애플의 공급 업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 X에 대한 판매 목표치가 5만 대에서 3만 5천 대까지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애플의 2월 1일 날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BH에 대한 어닝 모멘텀, 그러니까 그 RF PCB의 그 하반기 고객사 애플 외에도 삼성과 그 대면적 그 OLED 스마트폰 출시는 중저가 폰까지 모델을 좀 확산된 국면에 있어서 애플의 그 판매 목표치 하향에 따른 실적 감소 우려, 그리고 애플의 주문량이 1분기 기존 예상치보다 20% 감소된다는 우려를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굉장히 좀 과도한 하락 국면이라 판단하고 있어 분명히 기술적이든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이 커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더 기다리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BH.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아이폰 그 10과 관련된 한마디로 애플향의 여러 가지 뭐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그동안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애플향 부품 업체들이 중기적으로도 추세적으로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뭐 많게는 뭐 8배에서 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분명한 차익 실현의 물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주말 내내 굉장히 고민이 돼서 좀 알아봤는데 다각도로 애플의 그 주문량이 1분기에 기존치 대비 20% 감소한다는 게 대만 쪽에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만 쪽에서 국내 업체까지 감안해서 그걸 기사를 낸 건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BH의 그 주식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뭐 주문량 감소에 대한 추가 오더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판단해 봤을 때 실제 애플의 2월달 실적치가 나와봐야지 알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애플의 아이폰 X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아이폰 X의 판매를 조기에 중단하고 신규 모델에 대한 또 출시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점,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를 아마 아이폰 X가 고가폰 전략으로 지금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삼성이 분명히 그 가격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 쪽에서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중저가 폰과 그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했을 때 BH는 애플만 납품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깨지지 않으면 BH는 반드시 좀 기술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애플의 아이폰 X에 대한 부분은 실제 2월달 실적이 나와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하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인이 약 210억대로 매수할 정도로 개인들의 관심사가 아직 굉장히 뜨거운 종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뭐 4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 또 방금 말씀드린 애플의 그 아이폰 X 관련된 판매 부진의 우려는 있지만 4분기 실적 부진은 역시 일회성 비용을 터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 사업 그 연속 회로 비판 이노플렉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녹스 첨단 소재도 분명히 S9의 그러니까 출시를 앞당긴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쪽 이노셈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는 고객차 다변화로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추세는 상당히 이녹스 첨단 소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TV 고객사 물량 확대도 있고요. 중국에는 또 증설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보다 중소형 OLED 소재 그 일본에서 독점으로 납품하는 부분을 상당히 국산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펀더멘탈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최고가 94,700원 대비 지금 36% 하락했거든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말씀드리면 11배 이하로 IT 부품 소재 중에 가장 좀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가 수준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더 이상 뭐 이 가격에서 더 빠져도 손절가 66,000원 선 이하로 이탈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85,500원 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의 2018년 올해의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냐 안 하냐, 그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을 보시면 여전히 꾸준히 IT 산업에 대한 그 올해 하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셀트리온 제약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시라는 관점으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계속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의 펀더멘탈, 기본적 가치보다는 역시 그 수급적인 이슈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1월 들어 동시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아도 기술적 차트로 보아도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면 68,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68,000원대 정도가 만약에 온다면 그 가격대에서 이제 대기 그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보지만 지금 현재 주가만 봐도 퍼 1000배가 넘는 엄청난 고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셀트리온 제약의 또 단점은 상당히 공매도에 항상 그 공매도 세력에 계속 그 초점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르면 굉장히 좀 투자를 좀 주의하시는 점에서 가져왔고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가 2월 발표하는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KRX 300 지수에 셀트리온 제약이 포함하다는 유력한 견해가 지배적인 부분도 있고, 미국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약 연평균 3.2% 성장하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학생 의약품 복제약, 그 제네릭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정보에도 저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관점에서 좀 이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광고와 컨텐츠, 커머스, 카카오택시는 O2O, 온라인 투 온라인 그 모든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부진, 역시 두나무라는 그 카카오의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한 두나무 지분 가치에 대한 그 가상화폐 계좌의 변동성 때문에 좀 카카오가 주가가 좀 흔들렸다고 보고요. 그 전반적인 카카오의 본업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최근에 기간에 14일 연속으로 보험과 연기금 등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카카오 수급 1월 달 들어서만 카카오의 수급이 약 1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생활 전반에 미치는 그 카카오 플랫폼의 성장 효과는 약 30%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과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가치까지 카카오의 모바일 생태계의 지배력은 견조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2월 달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GDR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체 증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억 달러, 약 1조 원대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글로벌 컨텐츠와 플랫폼사 M&A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선보인 만화 플랫폼 피코마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 시장 아마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부터 그 모멘트 서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타겟팅 고도화했다는 광고 단가, 판매 단가가 인상되면 카카오의 이익 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어서 광고와 컨텐츠 모두 15%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한다는 점. 그래서 현재가 수준, 그러니까 13만 원에서 13만 5,500원 가격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매도 목표가 그 단기 고점 구간 16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제 5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NHN 엔터 말씀드렸습니다. NHN 엔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제사업하고 웹보드 게임이란 거군요. 결제사업은 11번가 GS 홈쇼핑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굵직굵직한 가맹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거래까지 지금 그 결제 사업자 3위로 상당히 견조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웹보드 게임 쉽게 말씀드리면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게임인데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 문화관광부와 게임 업계가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3월 25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규제 완화 쪽으로, 왜냐면 현 정부가 좀 친게임 기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보드 게임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한 의도 부분까지 상당히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매출은 약 15% 이상 증가한 1조 3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2% 증가한 58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고요. 그리고 NHN엔터의 가장 큰 아까 말씀드린 결제사 그 페이코의 기업 가치가 약 5,200억 정도 되는데 거래액이 4.8조로 전년 대비 140%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증가세가 올해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페이코의 거래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NHN엔터의 실적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중기 차트 모두 정배열이고 5일선을 안 깨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최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못 가는 이유는 역시 외국인이 순매도거든요.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76,500원 아래, 그러니까 매수가 72,000원에서 76,500원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약 69,500원 선을 좀 잡고 대응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HN엔터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팀장님? 네, 포스코 IC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 없이 최대한 이제 수익을 누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그 인공지능,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의 기술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스마트 X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ICT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제철소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전력 절감 솔루션 사업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5일 이평선 깨지 않고 지켜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바닥을 지지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재반등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조금 빠져나갔었던 부분이 기관인데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좀 돌아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빌딩 사업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빌딩의 통신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죠. 스스로 에너지 관리와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1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든 전기차 등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기존의 목표가 9,000원은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략 손절가 7,700원에서 입절가 8,8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입절가는 8,800원으로 수정된 전략 가지고 홀딩에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모멘텀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그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스마트 홈이 좀 확산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호건설 그리고 아시아나 IDT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단독 제휴를 통해서 앞으로 그 금호건설의 아파트 분양 물량에 SK텔레콤의 그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좀 합의를 했거든요. 또 SK그룹 내에서 친화적인 경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주 역시도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5G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크고요. 사무인터넷 시장에서도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KT나 LG, U+ 모두 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 어쨌든 국내 통신사업자 시장에서는 1위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 사무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추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꼭 SK텔레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LG U+든 KT든 통신주를 한 종목 정도 편입하고 가시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이제 기존 전략 유지를 합니다. 목표가는 2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원을 이제 설정을 했고, 현재 전략 유지하고 있고, 흐름 좋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죠. 목표가 28만 5천 원 도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비교적 신규에 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그 반도체 설계와 유통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천 포인트는 그 로봇 관련주로 분류됐었던 모멘텀 가장 크다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흐름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뭐 THK나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괜찮고요. 좀 꺾이는 로봇주들이 있을 때는 이제 저점 매수가 항상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아직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98억 규모의 그 경기도 포천 소재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과 웨어러블 등을 비롯한 사무인터넷 분해 역할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 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자율주행, 웨어러블,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1월 8일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그 윗꼬리와 밑꼬리를 반복적으로 달면서 약간 횡보하거든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되면 가볍게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시세를 기다리면서 홀딩할 구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가가 2,900원이었는데요. 이제 2,900원을 11일에 한번 달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눌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매도 차익실을 하신 분이라면 다시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보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으로 한 템포 차영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2,300원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3,000원까지 다시 달려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보유하시면 좋겠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은행주가 요즘에 흐름이 다 괜찮아요. 기업은행도 뭐 마찬가지고, 작년 말까지 상승했던 은행주가 요즘에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습니다. 기업은행 역시도 16,000원 중반대에는 꾸준히 지켜나가는 흐름들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인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그 경기회복 속도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동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비록 만장일치 동결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또 올해 내로는 분명히 기준금리 한두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고, 꼭 추가 인상을 안 한다고 해도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점에서는 은행주가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은행주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 짜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17,000원대의 저항대를 빠르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뚫어내는 모습 천천히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17,500원으로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17,350원이 고가인데 17,500원 달성을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일절가는 16,000원으로 한 템포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기업은행 그대로 홀딩 유지해 주시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일절가는 16,000원 정도 잡아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YG엔터인데요. 요즘에 보시면은 그 엔터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국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엔터주였기 때문에 이 사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탄력적인 반등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YG엔터는 이제 국내 엔터 3사라고 분류되는 그 JYP 엔터나 아니면 그 SM보다는 흐름이 확실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흐름이 약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YG엔터의 그 주요 매출을 빅뱅이라는 그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빅뱅 멤버 G드래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빅뱅 멤버인 G드래곤과 태양이 이제 그 군대를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기대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YG엔터의 주요 아티스트인 아이콘이나 위너가 또 1분기 내 컴백하면서 빅뱅의 빈자리를 소폭이나마 좀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9이라는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들의 성과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뭐 아이콘이나 아이유아이나 아니면 이제 워너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믹스9을 통해서 데뷔하는 그룹도 분명히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YG 플러스의 화장품 부분의 해외 진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G 플러스는 YG 엔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성과,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뱅의 매출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다는 점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 2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죠. 3만 원 전후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수익률 10% 정도 누리는 33,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엔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4분기가 뭐 비수기인 점을 좀 감안하고, 이 정기보수 같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분기 실적에 의한 작년의 주가가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리에스터 시황이 지금 호조가 되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올해 실적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폴리에스터에 대한 수급 부분이 타이트한 점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내에 공장의 턴어라운드가 분명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우선 신축 플랜트 쪽에서의 이런 좀 그 폴리에스터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롯데케미칼의 이런 전체적인 시황에 의한 이 폴리에스터에 대한 수입 부분은 분명히 재무제표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그 어떤 그 과열이 좀 완화되면서 순환매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이 롯데케미칼의 매수 부분은 좀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04,000원, 목표가는 45만원, 손절가는 35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김지훈 차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담을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예, 김지훈 차장과 상담을 가야 되는데, 5664번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 9,600원에 비중 60% 비중이 높습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 투자의 펀더멘탈보다는 그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이슈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지금 한 4% 5% 가까이 빠지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매출이 100억대도 안 되는 회사인데 시총으로만 봐도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시총이 우리 기술 투자 네, 5,500억대거든요. 네, 5,460억 원. 네, 5,460억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가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그냥 전량 다 매도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좋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전혀 없다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1547번님께서 신풍제약 9,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때요, 신풍제약은? 네, 신풍제약은 이제 전문 의약품 업체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그 제약과 의약품 섹터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주의 분위기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셀트리온이 조금 꺾이는 모양새고, 오늘도 제약주의 흐름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흑자 전환이 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흑자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측면으로는 펀더멘털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점입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뇌졸중 신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올랐고, 그 기대감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제약의약품주가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되 제약의약품,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꺾이는지 그 부분을 보고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도 홀딩 의견을 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구간이고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작년 말에 나왔었던 시작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에 의한 수급 유입이 한 번 정도는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보자면 이제 목표가는 한 9,300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300원은 2018년도 초에 있었던 최고점 9,390원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관점. 하지만 9,300원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9,300원까지만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도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8,300원 잡겠습니다. 이전에 그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 9,300원, 손절선 8,300원 정도 보시고 홀딩하는 관점. 다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가는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가격 전략 주셨고요. 다만 변동폭이 굉장히 당일에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유의를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지훈 차장의 준비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 크게 그 랜드 부분, 3D 랜드 부분하고 D램 부분인데요. D램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대만의 그 역시 아까 뭐 아이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에 대한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부품 주문 축소가 뭐 15%에서 30%, 35%까지 이루어지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역시 D램에 대한 수요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부품 쪽이 아니라 서버 D램 쪽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버 D램,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한 머신러닝 쪽. 그다음에 현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D램 쪽의 수요가 약하더라도 서버 D램 쪽이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램의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공정 미세화의 둔화에 따른 공급 제약은 계속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M14의 신규 캐파 투자, D램은 10나노급 72단 3D 랜드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샘플 체제에서 지금 대량 양산 체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D램의 총 수요가 역시 서버 쪽이 12,641을 제일 큰 수요를 차지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는 각 글로벌사의 공급 증가를 앞두고 이미 제품 가격이 이미 하락한 부분이 일단 진입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랜드를 다른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쪽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종합 솔루션에 대한 개발과 품질 테스트 완료에 대한 시간 소요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약간 부정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동사의 주가가 현재 퍼 5배 미만으로 가장 밸류에이션상 최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고 2018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IT 업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D램 외에 그 서버 D램 쪽의 그 D램 가격 상승 추세를 봤을 때 단기
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깨진, 그러니까 과도한 하락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좀 빠르게 가보도록 네네. 하죠. CJ ENM 말씀드렸습니다. 예. CJ ENM 역시 합병으로 방송과 영화 흥행에 따라 좀 실적 변동성이 컸는데 그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J 오쇼핑의 해외 사업 거점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통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가치는 CJ 오쇼핑이 보유한 CJ 헬로비전의 CJ 헬로의 지분 가치까지 같이 반영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CJ 오쇼핑의 안정적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드라마, 영화 제작비 안전한 라인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CJ ENM 넷마블 게임즈와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가치 현재가 기준으로 30% 할인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시너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네. LG화학은 역시 4분기 일단 실적은 소폭 하회할 예정이지만 왜 하회하는지가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 하락 부분하고 계절적 비수기, 그다음에 팜한농과 바이오 적자 예상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보고 있지는 않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LG화학 탄탄한 부분은 1월달에 반등한 제품 가격 움직임인데요. 업황 개선의 첫 신호탄으로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재고 확충 수요로 계절적 성수기가 올해 1분기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원재료 상승이 그 LG화학 제품 판가 상승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는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지 쪽 말씀드리면 전지 쪽은 올해 L자형 배터리 고객사 납품을 필두로 전지 부품 성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 가소제, ABS, EP 등 그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고마진의 다운스트림 비중이 높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과 L자형 배터리를 필두로 한 전지 부분이 고른 성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방금 적자라고 말씀드린 팜한농 부분도 1분기가 수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 사업부에서 고른 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로 이루기 때문에 LG화학 좀 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에 이어서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랑 LG화학이랑 계속 그 화학업체 영업이 어디가 1등이냐 그걸 다투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1년간 부진했던 이유는 ECC 증설 모멘텀인데, ECC 증설에 대한 제품 가격 하락을 반영한 결과 그 여전히 중국 환경적 규제에 따른 자국 내 설비 가동률 저하로 가동률 저하 부분,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에 따른 신규 그 플라스틱 그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으로 공급 이슈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롯데케미칼도 2월달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기초 석유화학 제품 수요에 대한 폭발적 증가를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확장과 환경 규제를 올레핀 계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주력으로 하는 올레핀 계열 가격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 LC타이탄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매출이 약 11%, 영업이익 8% 이상 증가한다는 점, 이렇게 큰 회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매출과 이게 증가한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중이고 기관도 매수 가담하고 있어서 롯데케미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페노샵입니다.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에 최대 수혜를 볼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시 벌크 부분의 평균 운임 톤당 20달러를 추정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약 30% 가까운 운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 개선으로 작년보다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황 개선 핵심은 역시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제 이 시장조사 관련해서 클락슨이 시장 회복으로 패션량이 연초 선봉량 대비 1.7%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환경규제 도입에 따라서 패션량 증가 시 운임이 예상치가 계속 상회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벌크선 계속 시장 개선 국면에 있다. 그리고 여타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으로 페노션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올해 2조 7,300억대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2,400억대, 그래서 매출액은 약 15%, 영업이 20% 가까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7,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볼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크게 주가가 5,000원대 미만으로는 이제 하방 경지성이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페노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오픈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좀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급등이 이제 18일에 한번 나왔어요. 22%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좀 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정부 같은 경우 올해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지원의 원년으로 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분야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넣는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라고 했었지만 올해 신규 사업부터는 예산을 다른 분야와 분리해서 독자적인 분야로 책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베이스의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됐고요.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는 당연히 일단 달성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시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기존에 윗꼬리가 있었던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익절가는 한 3,9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이 수익을 언제 챙겨가실지의 영역으로 좀 주가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참 지루한 움직임 오래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도 가볍게 바뀌어내고 신고가를 향해서 좀 돌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1월 초에 그 국민연금공단이 한글과 컴퓨터 지분율을 5%에서 7%로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2%포인트 정도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가 절대 이제 문서만 작성하는 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CES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제 사무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약간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목표가 18,500원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19,500원까지 상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익절가도 18,000원까지 상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요. 다음 주에 목표가 한 번 더 좀 조정해보는 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도 요즘에 흐름이 좋죠. 저점을 찍고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홈 AI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홈 업체인 코맥스가 이번 CES에서 그 마이크로 시큐리티, 사무인터넷 분야 사업 협력을 약속한 이후에 확실히 이제 성장 모멘텀을 조금 가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원래 시장에서 그 많이 주목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량 약간씩은 늘어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18일까지 거래량 계속해서 늘어났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하락에 있어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관점은 긍정적이고요. 충분히 추세적인 추가 반등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500원 전략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죠. 52주 신고가 달성까지 한번 노려보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효과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됐죠. 18일에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규 면세점 입점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T1 내 대한항공 근처에 SM 면세점 매장 한 곳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T2에도 SM 면세점을 추가로 개점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와 해외여행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또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 연휴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촉진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루하시더라도 끌고 나가시면서 수익을 더 누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이제 12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거의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만 원 정도 상향을 하고요. 익절가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한 템포 상향을 하겠습니다. 수익은 끝까지 누리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3만 원, 익절가 11만 원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인데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구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그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폭이 상당히 크실 거기 때문에 보유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삼성 SDS는 이제 4차 산업 관련 수혜 기대감을 복합적으로 받아나가는 종목이에요. IT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 시장이든 아니면 뭐 반도체 시장이든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든 복합적인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재 시장과 맞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익절 없이 반등 여부 확인하면서 홀딩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치 기술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7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2,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2,502.63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0.7% 내림세입니다. 17.63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2,500선까지는 회복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80포인트대 찍고 다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2,50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여전히 팔고요. 개인만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빠지고 낙폭은 2%, 3%대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0.62%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요. 포스코는 여전히 2% 내외 하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여전히 오름세고요. 현대모비스도 27만원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 삼성생명, LG화학은 1% 내외 하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72포인트대입니다. 870선은 지금 회복을 한 뒤에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 내외 하락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880 찍고 쭉 빠져서 86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870선 힘겹게 다시 탈환하는 모습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매도로 돌아선 개인은 여전히 소폭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91억 원 매도, 외국인은 752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이 97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하락하고 있고요. 신라젠, CJENM은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은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폴아비스가 낙폭이 가장 큽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지수 정리되는 동안에 오늘장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지수가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준 차장님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인다는 네네. 점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데요. 좀 인상적인 게 셧다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좀 강했죠. 네, 코스피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셧다운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좀 유독 좀 이게 심하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 부분이 좀 낙폭을 좀 크게 유독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 바이오 쪽 그 셀트리온 그 삼형제의 그 매도가 좀 더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바이오주 쏠림이 강했기 때문에 종목별 확산 국면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에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재, 화학주가 오히려 그 바이오 관련된 주에 좀 대안이 되지 경기 민감 업종이 바이오 관련주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워낙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율이 커진 상태는 그러니까 수익률의 격차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방금 말씀드린 산업재 종목들 또 금융도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금융과 화학 쪽, 철강 쪽 이런 쪽 종목으로 조금 종목별 순환매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좀 매수세가 좀 바뀌는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는 워낙에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그리고 키 맞추기, 괴리감에 대한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크리컬 업종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는 2,500선은 턱걸이 했습니다. 2,502.11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역시나 873.1포인트 0.78% 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070원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070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동성제약 87.65%나 올라갑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화승엔터프라이즈 72.38% 올라가고요.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네오팜 33.08% 올라갑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녹십자셀 30.51%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네. 동성제약이 지금 오늘도 올라갔고요. 지금 괜찮은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거든요. 전략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동성제약의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은 1957년에 설립된 60년 된 역사를 간직한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서 의약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로 이번에 흑자 전환했고요. 대표 약으로는 정로환과 염색체 세븐에이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된 이제 주요 동기가 울산대학교와 서울 아산병원으로부터 치료용 레이저 프리프의 개발 및 의학적 활용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동성제약은 국내화해에서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성제약은 췌장암과 담도암 환자를 위한 광역학 치료 연구차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화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000원대 추천했던 동성제약이 약 2주 만에 오늘 장중 1,100원으로 약 100%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2시까지 상한가 근처에 있다가 현재 이제 16.67%는 이제 9,100원인데요. 일단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 종목은 이제 8,000원, 8,000원, 1차 8,000원, 2차 9,000원만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절반은 매도하시고 8,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다시 재상승할 구간이 있으니 그때 좀 재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에 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셧다운에 대한 재표결이 이제 오늘 새벽으로 지금 미뤄진 상황인데 우리 시각으로 이 이슈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에 따라서 내일 증시도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수출 경기에 대한 이익 개선세의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부분이 시장 대비 좀 수익률을 하회한 중소형주 업체 중에 올해 좀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역시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경기 민감주 업종 내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코스닥 상승을 주도한 제약바이오주의 쏠림이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등 신규 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완화되는 좀 그 부분이 나타날 것을 볼 수 있고 소수 종목으로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중소형주의 스타일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 코스닥 쪽 관심 가지되 단기적인 이번 주간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하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쪽에 대표적으로 그런 시크리컬 업종을 꼽자면은 역시 코스피 시크리컬 대표적인 업종은 화학에는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예. 철강의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네. 그 비철금속 쪽에는 풍산과 고려아연인데요. 풍산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다 올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각각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가격대도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지금 한번 이번 주에는 살짝 갈아타보는 것도 포트 정리 차원에서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살펴봤고 그렇다면 내일장에 주목할 종목들 지금 방금 전에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풍산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있다면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예. 지금 당장 들어가도 괜찮을 가격대가 지금 온 게 NHN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예. 네, NHN 엔터테인먼트는 방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웹 사업과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 사업과 그 결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전방 산업의 확장, 매출과 이익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안 깨고 정배열, 단기와 중기와 장기가 정배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간에서 1,0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NHN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록 매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가 NHN 엔터 차트를 보시면 오늘 76,900원 가격이거든요. 요 정도 가격에서 한 3% 상당히 지금 정배열의 추세에서 견조하게 지금 주가가 예, 그쵸. 단기 68,000원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68,000원 가격대만 지금 약 보시면 예. 12월 초부터 네. 차트를 좀 전체 화면으로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키울까요? 네. 예. 화면에 나가야 돼서요. 네네. 항상 보면은 장기 바닥권에 나온 가격이 2017년 9월 달에 6만 한 5,000원대 가격대 그랬네요.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가격대, 10월 달에 65,000원대 가격대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또 65,000원대 가격대가 나오고, 근데 이번에 뚫고 올라가요. 네. 최근에 1월 달에 맞습니다. 지금 67,000원대에서 견조하게 지금 76,000원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추세를 안 깨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계속 거래량이 지지부진하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는 점은 그만큼 NHN 엔터테인먼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그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덜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게 그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국면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판단하고 있어서 요 가격대에서 3%에서 5% 가격만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 지금 장기 그 고점 구간 85,700원은 충분히 뚫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이제 뭐 매물대라고 하죠. 가격 저항이 걸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요 정도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뭐 한 3% 5% 조정이 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중장기로는 85,7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 가볼까요?
네, 또 하나 보실 종목은 네. 산업재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역시 산업재 쪽에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좀 차트를 볼게요. 네. 롯데케미칼 오늘 좀 주가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라왔죠. 네. 예, 최근에 좋습니다. 네, 40만 원대를 지금 회복을 했는데요. 예. 롯데케미칼도 중장기적으로 이 최고가 42만 2천 원을 충분히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말씀드린 대로 ECC, 그 북미 에탄 크래커의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공급강에 대한 이슈의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급강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지금 가격에서 지금 이 단기와 예. 중기의 가격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 요 38만 원 구간, 예. 38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대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가 기준으로 한 7, 8% 조정 구간이 오면 중장기 50만 원을 보고, 뭐 정확한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가격은 롯데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이나 뭐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해서도 여전히 롯데케미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의 의견은 매출과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상승폭이 최근에 올라와서 조금 뭐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일부 가격 조정이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익 전망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봐도 괜찮을 시점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메리츠 정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대신 한파가 몰아닥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올 들어 가장 사나운 한파가 몰아닥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